자, 안녕하세요, 회대시입니다.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책 소개입니다. 오랜만에 하나 준비했고요. 오늘은 딱 한 책만 얘기할 거예요. 오늘 다룰 작가가 어떤 작가냐면 아비코 다케마루 첫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작가고요. 자, 이 작가를 좋아하는 게 약간 짧은 썰 하나 풀면은, 제가 예전에 수면 마취를 했을 때 잠에서 깨고 첫 마디가 아비코 다케마루였어요. 그 정도로 이제 제 무의식에 깊게 각인되어 있는 작가여가지고. 근데 이 작가 책을 총 3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2개가 이렇게 2책이고요. 처음 읽었던 책이 워낙 임팩트가 강했어가지고 이 둘은 저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. 특히 메비우스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책과 같은 트릭을 사용하려고 했다고 해요. 원래 이제 오늘 다룰 이 살육에 이르는 병에 쓰려고 했던 트릭을 이 메비우스의 살인에 쓰려고 하다가 이 책에 썼다고 하는데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다룰 책은 이 살육에 이르는 병이고요. 19세 미만 구독 불가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여러분은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왜 19세 미만 구독 불가냐면은 엄청 잔인해요. 일단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죽이기 시리즈는 이 책에 비하면 애들 장난일 정도로 정말 그로테스크한 묘사가 적나라하고 또 많습니다. 그로테스크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이것도 원래 시작은 하나의 철학이었어요. 지금은 이제 자극적인 요소, 그런 걸로 자리매김되었지만, 소우 같은 영화를 봐도 전 보진 않았지만 봤던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우 1, 2까지는 이제 뭐 생명의 존엄성 그런 걸 다루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사람 토막내고 잔인한 영화가 되었다고 하던데, 그로테스크란 그런 거예요. 인간의 존엄성을 땅끝까지 끌어내려서 사람도 죽으면 결국에 한낱 고기 덩어리다라는 게 그로테스크 철학인데, 이 작품도 그런 감이 약간은 있어요. 물론 자극적인 요소가 더 강하긴 하지만. 그래서 이 책 얘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먼저 이 책은 한 남자가 살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시작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인이 체포되면서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말을 알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반전이 있는 작품이에요.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무궁화호에서 대구에서 서울 올라가면서 4시간에 걸려서 다 읽었는데, 도착함과 동시에 다 읽었는데 완전 벙쪄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멍하니 내가 지금까지 뭘 읽은 거지? 이렇게 했던 작품인데, 정말 반전 좋아하시거나 그로테스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책이에요. 줄거리를 대충 소개시켜드리자면은, 먼저 아까 이제 처음 말했던 그 체포당하는 남자, 그 남자가 주인공이에요. 연쇄살인마의 시점에서 서술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이 TV에 나오는 연쇄살인마라고 의심하는 어머니의 시선으로 또 서술이 돼요.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서술자가 은퇴한 형사가 1명 나오는데, 이 3명의 서술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읽으면서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. 헷갈릴 수는 있는데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으시면 돼요.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공인 그 연쇄살인마의 시점이고요. 이 책 좀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고 싶긴 한데, 여기 나오는 살해 현장 묘사를 한 줄이라도 읽으면 이 영상이 못 올라가요. 진짜 직접 읽어보세요. 도저히 제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묘사해가지고. 또 주제가 굉장히 자극적이죠, 이것만 봐도. 그런데 더 자극적인 주제는 이 주인공이 여기 묘사에 보면은 되게 잘생긴 얼굴이라고 해요. 잘생긴 얼굴이라고 해서 길에서 이제 여자들과 좀 그렇게 하고, 그렇게 좀 남봉꾼 기질이 있는데, 또 거기에 나아가서 사디스트 기질이 있어요. 주제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사디스트고,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렇게 관계를 가지던 중에 목졸라서 상대 여성을 살해합니다. 그런데 그 순간에 엄청난 쾌감을 느껴요. 그래서
자신이 그렇게 살인을 하는 거에 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건데, 네, 두 번째 주제가 그래서 그겁니다. 네크로필리아, 시체성애라고 하죠. 그 시체성애가 정말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에요. 정말 어우, 예.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제목이 살육에 이르는 병이에요. 여기서 말하는 병은 방금 말한 네크로필리아. 그리고 한 가지 병이 더 있는데 그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좀 이따 스포 주의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. 네, 그런 책이고,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서술자가 자신의 아들이 연쇄살인마라고 의심하는 어머니라고 했죠. 이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? 삐뚤어진 모성애를 보여줍니다.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건데 그 마음 때문에 아들의 범죄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증거인멸을 해요. 뭐 쓰레기통에서 나온 증거를 뭐 몰래 버린다던가, 뭐 좀 수상한 물건이 있으면 그걸 치워버린다던가, 그런 식으로 계속 아들의 뒤를 쫓아요. 어머니는 그렇게 이제 어머니의 시선으로 서술이 되고,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은퇴한 형사라고 했는데, 이 형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자극적인 매스컴을 비판합니다. 형사를 통해서 피해자, 여기 나오는 피해자들 보면은 대체로 이제 뭐 셀러리 우먼 아니면은 좀 미성년자도 껴있고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에요. 그런 젊은 여성들의 피해자 유족의 심정이 어떠하든지 일단 들이닥쳐서 인터뷰부터 하고 보는 매스컴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, 이 형사가. 뉴스에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작가는 그거를 이제 부정적인 태도로 보는 거죠. 저도 또 뭐 그 의견은 동의합니다. 네. 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지막 한 페이지에서 지금까지 읽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속을 수밖에 없어요, 이 책은. 뭐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고, 내가 이 잔인한 책을 도저히 읽어볼 엄두가 안 난다, 헤이데시 읽다가 토할 뻔했다는데 그 책을 어떻게 읽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스포 방지 스티커를 붙이고,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계속해서 봐주세요. 지금부터 이 책의 결말을 다룰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아까 두 번째 병이 있다고 했죠. 두 번째 병은 오이디푸스 증후군입니다.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 오이디푸스의 이름을 딴 이 병은 뭐 이름은 익숙한데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. 자신의 어머니에게 애정을 느끼는 병입니다. 뭐 제가 중학교 때 성교육 받기도 이제 사춘기 남성은 이제 어머니에게 그런 이제 이성적인 호감을 느낄 수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배웠어요, 저도. 그런데 그게 이제 심화되면은 그걸 이제 오이디푸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일종의 정신병으로 분류하는 거죠. 근데 이 오이디푸스 증후군이 심해지면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런 질투심이나 뭐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고 하기도 해요. 근데 왜 갑자기 오이디푸스 증후군이 나오냐고요? 여기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죽이는 여자가 어머니입니다. 자신은 이제 궁극적인 사랑을 찾아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사랑이 뭔지 깨닫지 못해요. 내가 처음엔 관계를 가지는 거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.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 일부를 소장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도달하는 부분이 어디냐? 내 사랑은 어머니였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. 네. 그래서 근데 이미 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사이코 살인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데 도달해요. 이렇게 어머니를 죽이고 그 현장에서 체포를 했는데 그럼 잠깐만요. 두 번째 서술자는 어머니였잖아요. 그 어머니 죽는 건가요? 아니요. 그분이 어머니가 아닙니다.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. 그 서술자인 어머니가 죽지 않는 시점에서 뭐지? 잠깐만. 어머니 죽였다며. 근데 이분 왜 살아있는 거야? 그런 게 있죠. 아들은 아버지랑 성이 똑같죠. 네, 그걸 이용한 트릭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나오는 대학생 아들이 당연히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끝까지 읽고, 그리고 이 어머니가
그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 연쇄살인마인가? 라고 의심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남편이 그 매스컴에 나온 연쇄살인마였던 겁니다. 거기서 속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제가 벙쪘던 거죠. 그러면은 할머니, 이 대학생 친구의 기준에선 할머니가 되는 거죠. 할머니가 살해당한 겁니다. 그렇게 독자들의 통수를 치는 소설이었고요. 자극적인 주제지만 사회의 문제점도 그렇게 비판하고 이상성애나 자극적인 매스컴, 삐뚤어진 모성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죠. 이런 것도 다루기도 하고 정말 잔인한 묘사만 아니면 웬만한 분들에게 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지만 그 묘사가 워낙 잔인하다 보니까 피위 좋으신 분들만 읽으세요. 요즘같이 날씨 더워지는데 읽기 좋은 소설이긴 한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엔 또 다른 작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